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대구에서 만납니다. 네. 대구. 네. 예. 장소가 어디죠? 꿈꾸는 시어터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대구, 네, 오는 토요일 낮 2시 꿈꾸는 시어터. 여기가 앞산호텔 지하 1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네, 네, 네. 앞산호텔 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저는 모르지만 아마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예. 아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네. 자, 그래 앞산호텔 지하에 있는 꿈꾸는 시어터에서 이완배 네. 기자님과 또 저 김용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요. 네.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네. 그냥 많이들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신재민 전 사무관 이라는 사람의 폭로, 일단 폭로라고 하죠. 예. 폭로했다는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 논쟁, 네.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걸 하려고 미리 준비를 끝냈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커지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무슨 헛소리냐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끄러워져서 방송 2시간 전에 오늘 주제를 교체했습니다. 아, 예. 예, 하나씩 짚어보죠. 저는 신재민 전 사무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메신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원 강사를 준비하신다는데 그걸 공격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 말고 메시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폭로했다는 내용 중에 KTNG나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는 일에 현 정권 기재부가 관여를 했다는 내용은 역시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건 폭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기재부와 신재민 씨의 논쟁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현 정부, 특히 청와대가 2017년 말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채라는 게 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때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사실 빚을 내기가 굉장히 쉬운 기관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러 가면 돈 떼먹을까봐 은행이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렇죠. 보증도 서라고 하고 담보도 잡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빚을 내려고 하면 금융기관이 보기에 이건 거의 갚는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도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빚을 내냐면 국채라는 종이 쪼가리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쪼가리에 1,000억 원 이렇게 적으면 요건 1,000억 원짜리 국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 쪼가리 국채를 사고 파는 국채 시장이라는 곳에 내놓으면 금융기관이건 어디건 돈 많은 애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삽니다. 왜 사느냐? 나라에서 이자를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 필요하면 나라에 가서 국채를 들이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1,000억 원을 갚아주는 거죠. 예. 지금 신재민 씨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2017년 말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국고가 넉넉해졌으니 그 돈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졌던 빚, 즉 국채를 갚으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서 갚지 마 이랬다는 게 폭로의 요지입니다. 예. 그리고 빚을 갚지 않는 걸 떠나서 국채를 더 발행해, 즉 빚을 더 많이 줘라고 강요 혹은 외압을 가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국가가 왜 빚을 못 갚게 했느냐? 신재민 씨에 따르면요. 이게 2017년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이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첫 번째 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이제 들은 바로는 청와대가 2017년 정부의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7년 빚이 많아야 2018년부터는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해인데 활동하기가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2017년은 어차피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가 공유를 했던 해니까 요때 지표가 최대한 안 좋아야 2018년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연도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일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청와대가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17년 말에 세금이 더 거쳐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갚았고 빚을 더 늘렸다. 그것도 청와대가 부당한 외압을 넣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분이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예. 2017년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게 문재인 정부한테 유리하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가 빠가사리인 겁니까? 아니면 이분이 좀 모자라는 건가요? 2017년은 박근혜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인데 여보세요. 예. 박근혜는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서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취임을 했고요. 그러면 어떤 미친 청와대가 5월에 집권했는데 그해 지표를 일부러 박살을 내놓고 내년부터도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할 빠가사리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전직 대통령은 2016년에 업무가 정지돼서 2017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상식적으로 2017년 빚이 나라 빚이 무지하게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미 박근혜가 탄핵이 됐다 하면 네. 이 권력이 더 이상 박근혜에게 없다는 그렇죠. 것이 또 네. 인정되면서 아울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뭐 이미 촛불 국면 때부터 뚜렷했기 때문에 압도적이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2017년 나라의 빚이 무지하게 늘어나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리고요. 어떤 대통령이 자기 임기 첫 번째 해를 5월에 집권을 했는데 첫 번째 해를 잘하고 싶어 하지 첫 번째 해를 망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재민 씨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번째 해를 일부러 못하게 보이려고 지표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청와대는 그렇게 미친 곳이 아닙니다, 신재민 씨. 저는 만약에 신재민 씨가 청와대가 2017년 임기 첫 해의 지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국채 지표를 조작했다. 이러면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동기가 설명이 됩니다. 어떤 정부건 첫 해에 잘하고 싶으니까 숫자를 좀 만지고 조작하고 이런 유혹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신재민 씨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 해 지표를 박살내기 위해서 국제 지표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야기대로라면 청와대가 기재부에 외압을 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가하느냐. 지표를 망쳐. 우리가 첫 해 졸라 못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해. 이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대목에서 벌써 확 깨는 거죠. 둘째로 신재민 씨가 착각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2017년 국가 빚이 많게 보이려고 조작을 했다고 쳐보죠. 그런 다음에 신재민 씨 이야기대로 2017년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해니까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빠가살입니까? 야당은 뭐 하는 데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얼처없는 주장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신재민 씨가 폭로했다는 카톡 내용이 2017년 11월이던데 예. 이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 발행을 조작하고 박근혜 탓을 했다면 국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빠가살이어도 거기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고요. 예. 경제 문제로 문재인 정부한테 시비 걸려고 독이 오른 보좌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수 언론도 경제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바짝 날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조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셋째로 이분은 기획재정부 혹은 청와대 혹은 정부의 역할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재부 국보국 소속 사무관이었다는데요. 예. 이분이 전 고려대 어디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면 진짜 웃기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채무의 총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한번 결정되면 그 이자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거의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적자성 국채는 애초에 발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 1조 원을 추가 발행한다면 이자율을 2%라고만 가정해도 연간 발생하는 비용이 200억 원이다. 2017년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때부터 적자성 국채 발행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했다. 얼마나 명확한가. 5조 원 발행을 줄이면 연간 1,000억 원이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생 국가 세금을 받고 살아도 떳떳할 수 있을 업무였다.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
이렇게 씁니다. 예. 엄청 비장해요, 지금. 내가 국가 채무를 5조 원 줄이면 연간 1,000억 원의 국고를 아낄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죠. 이분은 경제학을 어디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배우셨나요? 이 사람은 지금 국가가 적자를 내는 게 나쁜 거다라고 엄청 비장해 합니다. 그런데요, 국가의 적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과도한 적자는 나쁘겠지만 적절한 적자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신재민 씨 논리대로라면 국가는 흑자를 내야 되는 겁니까? 5조 흑자 내서 은행에 맡기면 연 2%씩 1,000억 원을 벌 수 있네요. 국가가 무슨 이윤기관입니까? 국가는요, 흑자를 지향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가 부진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케인즈 일의 경제학 교과서 3번째 페이지쯤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재정학의 기본입니다. 예. 이 적자 재정이라는 게 그때 필요하다는 건 경제학 교과서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정부가 집권을 하면 대부분 정부 적자 규모를 늘리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요. 그런데 신재민 씨는 청와대가 적자를 늘리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기재부가 해명을 합니다. 청와대가 외압을 넣은 적이 없다고요. 예. 저는 이 해명도 좀 웃기더라고요. 청와대가 적자를 늘리라고 적자 채권을 발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했다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요? 이게 왜 외압인가요? 청와대가 경기 상황을 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해라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판단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신재민 씨 논리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재부에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지시를 하면 그게 외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뭘 하는 사람인데요? 기재부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을 거면 우리는 왜 대통령을 뽑습니까? 신재민 씨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 이게 진짜 코미디인 게요. 신재민 씨 업무 부서가 국고국이라는 겁니다. 예. 국고국이라는 데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부가 적자를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국고국의 임무입니다. 신재민 씨 임무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신재민 씨는 그게 기재부 전체의 임무인 줄 크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안에서도요. 경제정책국이나 정책조정국 같은 곳에서는 경제 지표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이 국들은 적극적인 국채 발행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을 나눠 놓은 거예요. 경제정책국은 적극적으로 국채 발행하자고 주장을 하는 곳이고 국고국은 아니다. 그러면 빚이 너무 많아진다 하고 말리라고 만들어 놓은 부서입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양쪽 주장을 다 듣고 지금 빚을 늘리는 게 좋겠냐 줄이는 게 좋겠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민 씨 당신 의견이 기재부를 대표하는 의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임무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엄청 비장합니다. 빚을 줄이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왜 청와대가 외압을 가하느냐. 혼자서 비장하더라고요. 예. 국가뿐 아니고요. 기업도 빚을 내는데 이따위로 어설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ROI라는 지표를 봅니다.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내느냐 이런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1년에 1,000원을 벌어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 ROI가 10%쯤 되는 거죠. 이런 회사는 은행에서 빚을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무조건 빚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2%밖에 안 되는데 그 돈 빌려서 사업을 하면 10%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오면 기업은 빚을 늘리게 돼 있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도 빚을 낼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빚을 내는 게 유리하면 과감하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흑자가 절대 목표일 수 없는 국가가 빚을 내면 왜 안 되냐고요. 국고국에서 일하는 신재민 씨 혼자서 국가는 빚을 절대 내면 안 돼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2017년 청와대가 외압을 가해서 국가의 빚을 더 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빚을 더 냈느냐? 안 냈어요. 기재부 내에서는 국고국이 내지 말자고 말렸을 거고 정책국은 더 내자고 했겠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안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면서요. 아니 임기 첫해 청와대가 외압을 가하면 기재부가 들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안 냈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외압이라는 겁니까? 이쯤 되니까 신재민 씨 이야기가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쓴 장문의 글을 읽어보면 기재부 장관보다도 청와대가 훨씬 힘이 세다. 왜 기재부가 일을 하는데 청와대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는 왜 있는 거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비분관계를 한참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국채 발행을 자기가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걸 제일 박살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김동연 부총리였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면서요. 그런데 깨지기는 왜 김동연 부총리한테 깨지고 나왔습니까? 만약에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게 맞으면 김동연 부총리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청와대가 부총리를 무시하고 기재부를 무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쓴 글을 보면 김동연 부총리한테 박살이 났다고 주절주절 써요. 그러면 청와대가 외압을 가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모시는 부처 수장한테 깨진 거죠. 부처 수장도 설득 못 시키는 보고를 한 걸 왜 M1 청와대를 가지고 난리냐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채 발행권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 한들 혹은요 지시를 했다 한들 이걸 외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청와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내놓는 걸 외압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은 뭐라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냐. 뭐 본인이 이제 더 증거를 내놓겠다니까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청와대의 역할과 외압을 구분 못하면 기초적인 국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빚을 지면 절대 안 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면 사실 이 사람 이야기는 더 들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적어도 국채 발행권에 대해서는요. 사실 별로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하루 동안 언론이 너무 크게 보도를 해서 정리를 한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신재민 씨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네. 유튜버 선배로서 정직하게 구독자 모으세요. 네.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유튜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표가 납니다. 네. 그 미천의 바닥이 그걸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기자들이 이 신재민 씨의 이 발언에 옥석을 가릴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대로 중계 방송을 합니까? 이게 너무 악의적입니다. 보면은 악의적인 거죠. 사실은 어떤 기자들도 기재부를 출입하는 경험이 있으면 국고국이라는 데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고 정책국은 정부 지출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풍모자가 나오니까 이걸 청와대를 공격하는 좋은 소재로 삼는 거죠. 예. 몹쓸 인간들이네요. 네. 알면서 그런다는 거는 이건 일종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역시 촛불혁명의 교훈을 얻지 못한 집단들로서 여전히 기레기란 얘기를 들어도 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이제 하루 지나고 그 방송을 들으시는 요 시간대에 조간 언론 보도를 쭉 모아서 혹시 얼마나 이 조간 보도가 코미디인지 한번 살펴본 뒤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방송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